목 놓아 터뜨리고 싶은 통곡을 삼키고 내 여기 한개 돌로 앉았노니 병석수석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강 중류 지방의 돌입니다. 요거 아시겠죠? 뭐 이거 보면 다 이게 무슨 돌이다라는 거 이거 뭐 다 알겠죠? 이걸 갖다가 제가 돌을 저거 너무나 참 이건 이날은 이 돌을 아주 깊은 물에서 이렇게 다이빙을 하고 이래 나가다가 하면 이래 바닥에서 이래 보고 거기서 무엇 하나 잡히길래 이거 건져낸 돌이 바로 이 돌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이렇게 나오면서 그 돌을 하려고 수석을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혹시 그 바닥이 뭐 어떠는가 한번 보려고 이랬는데 바닥에서 강 밑바닥에서 이걸 갖다가 건져 나온 돌이 요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자세히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처럼 생긴 돌이었습니다. 물론 가장자리에 뭐 좀 더 이래저래 전체적인 것을 탁 보았을 때 우리나라 지도구나. 야, 이거 우리나라를 물에서 건져낸 상하이구나. 그 빠져있는 물 속에 있는 돌을, 대한민국을 내가 건져내겠구나. 나는 영웅이고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나를 평가를 해봤습니다. 왜? 나라를 물속에 빠진 나라를 건져낸 그런 자부심. 그런 자만감, 그런 훌륭한 영웅, 이런 걸로, 나 대단하게 나를 한번 받들어서 모셨습니다. 그처럼 나는 이 돌을 볼 때, 나라를 구했구나. 나라를 주웠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나라를 구했구나. 나라를 내 품에 안고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난 이 모든 것이 끝날 그런 위대한 영웅처럼 나를 갖다 받들어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신주단지, 우리 집에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특별하게 이거 금고에 넣어놓고 있는 돌입니다. 이 돌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돌멩이나 뭐나 아무데나 이렇게 우연히 주술 때도 있고 힘줘 주술 때가 있고 아주 여러 개 있습니다만 우연하게 이렇게 자연을 갖다가 이렇게 보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수석만이 가진 취미생활만이 가진 특기생활마저 특기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미나 특기로 이렇게 수석 같은 것을 많이 하시면 좋은 바람도 쐬고 좋은 구경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를 계절의 변화도 아주 동적으로도 알고 율동적으로도 알고 감각적으로도 알고
그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글을 쓸 때도 자기가 아주 자기 느낌을 써야 되니까 자동적으로 글을 써야 돼. 내가 이 돌을 줍고 난 뒤에, 이 돌을 줍고 나서 조국에 바치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라보라 저 산과 바다, 저 하늘과 벌판, 내 역사와 전설에 서렸고 대대로 이 길에 누르온 곳, 대대로 이 결에 누르온 곳. 조국아, 내 불타는 사랑 오직 너밖에 또 네게 주라. 내게서 내 뼈와 살 받고 그리고 이 생명 길로 내 누구의 이 살과 뼈든지 바치리. 조국아, 내 불타는 사랑 오직 너밖에 또 네게 주라. 어느 유명한 시인의 내 시가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시인의 시입니다. 그분이 참 것을 조국에 바치는 노래, 정말 멋있는 것을 지었구나 하고, 다시 이 돌을 보면서 그 시를 내가 다 외울 수 있도록 됐다는 것은 취미생활, 특기생활에 얻은 그런 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훌륭한 작품 활동, 취미 활동 이런 것을 해서 좀 더 보다는 좋은 일이 만날 수 있도록 많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지가 남한강의 이포입니다. 이포는 경기도 여주와 경기도 양평의 그 사이쯤이죠. 그 사이쯤이가 아마 요게 경기도에 들어간다. 우리 지도를 입으로 말하면은 그 사이에 양평 조금 지나가서 그 여주가 나오는데, 그 여주에 이포가 있습니다. 그 이포돌인데 아주 힘도 좋고 버릴 데도 없고 둥글럭적한 게 참 좋습니다. 이 돌 제가 죽고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돌멩이가 어디를 내놔도 어떻게 해도 괜찮은 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돌을 들어서 이렇게 거꾸로 세워놔죠. 거꾸로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거꾸로 세워놔도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석을 말했을 때 상징석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상징. 아주 나는 우리 집에서 이 돌을 낼 때 특별석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좀 특별하게 좀 상징석으로서, 특별석으로서, 추상석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게 주셨을 때 이래 보면은 피어난 돌, 여기서 돌멩이가 피어가지고 몽울이 진 것도 같고, 몽울이로 돼가지고 몽울이가 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주 근데 여기는 이것을 제목을 내가 탄생, 기쁨, 아주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탄생도 되고 생명, 아주 꽃봉오리, 믿음, 아주 신념, 이런 여러 가지인데, 꽃봉오리나 믿음, 탄생, 봉오리 이런 것들이 아주 무난한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돌을 보면은 하얀 돌도 선이 독특하게 뻗어나가면서 자기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이 까만 돌도 굉장히 생동력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하나가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표정을, 그런 생태죠. 이렇게 자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래 보면은 또 봉오리가 교양 있는 놈이에요. 또 고개를 좀 숙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고개를 좀 숙여 있습니다. 여기 산에서, 여기 뒤에서 이래 보면은 봉오리가. 그래서 이 돌이 이
이 돌이 노란 줄이 하얀 줄이 석영이 돼 있어. 석영질. 석영질이라서 굉장히 강도가 강한 돌이에요. 그래서 꽃봉오리 같고 생명 같고 막 피한 생명의 탄생 같고 이래서 이 돌을 보면은 굉장히 용기가 생기고 아름다운 마음이 생기고 남성적인 그런 욕심이 생기고 이런 돌은 갖고 있으면은 살아나가는 데서 힘이 빠져 있을 때나 아주 살아가기 싫을 때 이 돌멩이를 봄으로써 아 나도 저것처럼 꽃봉오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갖다가 맑고 밝고 웃음을 던져주게 만들어야 되겠고 또 사람에게 믿음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갖다가 선물할 수 있는 이 돌과 같은 그런 넘넘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은 삶이 멋있게 살 수 있고 굳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돌을 애지중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주 강천에서 한 돌입니다. 역시 남한강이죠. 강천에서 한 돌인데 요 돌을 할 때는 이제 점심을 먹고 소주 한잔 하니까 좀 얼큰하게 기분이 좀 좋을 때 이게 술 한잔 먹고 나니까 이 돌이 어떻게 하면 참 좋게도 하고 어떻게 하면 참 또 돌이 싸가지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밑도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좋고 이래서 그래서 이 돌을 갖다가 무엇을 안 하고 이래 보니까 보면 볼수록 이 돌이 매력적이라는 것은 보면 볼수록 나타났습니다. 보니까 동그라미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줄쳐져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줄쳐 있는데 그 다음에 줄쳐 있는 부분에 그 마지막 나머지 여운이 새카맣습니다. 그는 이래 보면 하나의 원입니다. 원인데 또 원 위에는 이래 보면 자세히 보면은 까만 점으로서 이마에 한일자가 있고 또 왼쪽 오른쪽에 눈이 또 있습니다. 눈썹 같은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도 아주 어린 아주 장난꾸러기 모습을 한 그런 인형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이 카메라는 잘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곁에서 볼 때는 그런 뭐 없어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인형 같은 사람들이 천진난만한 동자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돌은 요래 보면은 우리가 원이라는 것은 아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를 제로 우리는 동그라미를 봅니다. 원이라는 말에는 참 의미가 많습니다. 물론 수학에서는 제로가 되고 무 상태를 말하겠지만은 이 문학에서 0이란 말은 아주 공이나 원이나 둥글둥글해서 아주 원만한 지구를 상징한다. 계란을 상징한다. 이렇게 달이나 태양을 상징한다. 또 우리를 갖다가 굴러가게 하는 타이어를 상징하고 원이라는 것은 전부 다 굴러서 이동할 수 있는 동적 형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원이라고 합니다. 숫자에서도 원의 세계에서는 동그라미는 저는 연구는 안 해봤습니다만 원은 마이너스도 플러스도 아닌 머무는 상태도 되겠지만은 이 시작의 원초적 원점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나는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원의 이 원은 얼마나 이 원이
색채가 강렬하고 힘이 넘치는지 이 원속에는 프로그램의 중점이 빨간 저 까만 눈동자가 원 핵심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 역할, 중점 있는 생활, 중심 사상이 아주 눈동자처럼 박혀져 있는 그런 분명한 돌, 의지 있는 돌, 힘 있는 돌, 또 나아갈 수 있는 돌. 그래서 우리는 원점에서, 돌의 원점에서 항상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생활의 아이디어, 생활을 시작할 때 원에서부터, 영에서부터, 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이 삶도 이런 영속에, 그래서 제가 이 돌을 분류할 때 숫자에도 끼워 넣지 못하고 문양석에도 끼워 넣지 않고 이런 좀 특별성으로 혹은 상징성으로 이런 그런 계통을 분류를 갖다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갖다가 간혹 가다가 이를 품에 품고 원처럼 운도 한도 없이 항상 그대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원을 꿈꾸며 지구를 바라보며 지구가 바라보기도 하고 자기가 지구처럼 살아보기도 하고 이런 삶을 형성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으로 이 돌을 참 집에 오면은 이 돌을 가끔 만져주는 편입니다. 아주 가끔이 아니라 자주 만져주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돌은 여주 강천에서 자연으로부터 저절로 선물 받은 돌입니다. 하도 더워서 물에 빠져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물 밑에서 환하게 비치는 것이 있어서 달려가서 찾아서 가만히 보니까 요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맑고 밝은 색깔이라 이것을 주워서 보니까 폭포 같기도 하고 한일자 같기도 하였습니다. 이 돌은 2005년도 강천에서 주선 돌입니다. 돌밭을 열심히 걷고 있다가 뒷부분을 보았더니 이렇게 삼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석영질에 아주 좀 꼬리가 조금 앞뒤 꼬리가 좀 너무 길게 좀 늘어져 있는 것 같아서 바닥을 한번 봤습니다. 이 바닥을 보니까 이야 이거 놀랄 일이었습니다. 이자인데 덩어리는 애기가 하나 엎혀가 있고 이자를 타고 있는 받침이 꼭 구름 같았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석영질로 두껍게 입혀졌는데 또 두껍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봤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봤더니 천사의 나들이인 것 같았습니다. 3은 모든 숫자의 총괄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합한다는 뜻이 담겨 있답니다. 그리고 이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하늘로 높이 나누는 새의 모습입니다. 새의 모습인데 이 새가 헐헐 자유롭게 나누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3은 이게 앞부분의 달, 뒷부분의 달이 보탠 것이 가운데 허리가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아주 고운 돌입니다. 이런 돌은 우리 모든 것을 합쳐서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앞부분과 뒷부분, 가운데 부분, 그래서 똑같이 균형을 잡아서 하나가 일체된다는 그런
남한강의 그 단양이라면 거의 가장 이 한강의 마지막 부분 아닌 시작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시작의 부분이라서 굉장히 물험이 산이 많고 이래서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물론 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굉장히 세서 단양은 물결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양돌은 아주 검고 부드럽고 피부가 굉장히 좋은 돌도 많습니다. 그런데 뭐 거친 돌도 물론 돌에 따라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물결이 세기 때문에 단양돌은 참 하기가 어렵지만은 또 굉장히 한강에서 흘러나는 원천적인 돌이 거기서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 이 돌의 제목은 꿈나무입니다. 그 그림에서 보면 잘 알다시피 우리는 그 여름에 큰 고목나무, 큰 너티나무 아래서 우리는 여름 방학이 되고, 또 동네 사람들이 어디 갔다 오고 일하고 나가고 모이고 잔치하고 또 거기서 쉬고 하는 데가 마을에 있는 큰 너티나무 밑이나, 안 그러면은 또 막 고목이라 하죠. 고목나무 밑에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놀러 나오고 부채질하고 이렇게 노는 광경이 많습니다. 물론 그 곳이 우리의 유일한 동네 사람들의 쉼터고 아주 휴양지고 놀이터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수가 되는 그런 우리나라의 큰 역할을 한 데가 너티나무. 그래서 우리 어릴 때도 꿈나무라는 말을 쓰고, 또 전설 속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그런 데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아주 붓글씨의 힘이, 붓그림의 묵화의 그 힘, 묵화의 말없는 그 소위 말하는 상징성, 이 나무 그늘이 아주 얼마나 큰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 무게가 이 간단한 그림 속에서, 이 그늘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의 동네 사람들은 여기에서 온갖 희노애락의 이야기가 여기서 퍼져나왔고, 여기서 또 떡을 해먹고 뭐 잔치를 하고 그 뒤풀이를 여기서 막걸리 한 잔을 먹어도 여기서 먹는 그런 우리나라의 많은 이야기가 담긴 꿈나무가 서린 곳이 아주 고목나무 밑입니다. 이런 나무 밑에서 시원함을 맛볼 수 있는 돌인 만큼 이 그림을 잘 참조했다가 여러분들 또 이런 너티나무처럼 큰 나무를 주서 큰 나무의 넉넉함이 담긴 돌을 주셔서 아주 한번 너티나무 아래 가서 막걸리 한 잔을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 해보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이 돌은 남한강 강천의 돌입니다. 작품 이름은 흰 검은 구름의 조화, 검은 구름의 변천, 이런 식으로 지어봤습니다. 검은 구름의 조화, 검은 구름의 신비로운 조화. 아주 우리나라의 그 비가 오는 과정과 구름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돌은 조금 전에 묵으로 친 그런 그림입니다. 이 앞산과 뒷산의 모습은, 앞산은 굉장히 큰데
뒷산은 아주 그 멀리 먼 그 거리감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산은 큰데 뒷산은 아주 산의 어머니처럼 앞산은 그저 두루뭉실한 산인데 뒷산은 산다운 예민한 그런 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산 그림자가 산은 이 볼수록 변화가 오겠습니다만 이 그림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연의 신비와 자연의 조화라는 그런 원리를 봤습니다. 이 강돌은 아주 그 돌멩이가 아주 넓은 벌판에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 갈대 주변에 있는 것도 있고, 또 물 안에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자기가 있는 데가 여러 곳입니다. 근데 요 돌은 아주 그 갈대 숲을 지나자마자 돌밭이 형성되는 데서 발견한 돌입니다. 물론 돌의 크기가 적당하고 무게도 적당해서 이런 돌은 아주 좀 듬직하고 묵직해서 탐색하기가 참 아주 기분이 좋은 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맑은, 이런 검은, 이런 자연 속에서는 또 이 뒤에 받쳐져 있는 색깔이 검은 돌이 아니라 흑색과 대조되는 그런 흰돌과 비슷한 그런 무라무리한 그런 색깔을 보유하고서 이 색의 검은색이 더 잘 두드러지게 표현이 됩니다. 물론 물구름의 변화가 여기에 조금 변화가 좀 지워질 때가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봐서 아주 무난하고 좋은 돌이라는 그런 뉘앙스에 들어가는 돌입니다. 이 돌처럼 좀 우리는 묵화의 무게가 얼마나 그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을 좀 잘 알아서 우리나라는 묵화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묵화를 여러분들도 한번 좋은 작품 많이 주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돌멩이는 역시 남한강 돌입니다. 남한강 돌이고 좀 소품이라서 요런 거는 좀 역시 소품이라서 하기는 좋고 가져오기가 좋습니다만 소품에 비해서 이 그림이 너무 크고 아주 힘도 세고 아주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클로즈업 되어 있는 그런 아주 큰 바탕이 크게 보이는 그런 글입니다. 물론 이 돌의 원 포인트는 귀에 있습니다. 귀에 있는데 이 귀에서 토끼가 조용한 데서 나와서 잠깐 주위를 살피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역시 우리가 바탕이 무슨 색깔이냐를 보는 게 많은데 역시 돌에서는 바탕이든 돌이든 돌바탕이든 그림의 바탕이든 참 좋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물론 그에 따라서 또 돌바탕에 또 대조가 되는 그런 청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여러 가지 황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이 하얀 돌에는 검은 바탕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도 그 검음이 더더욱 아주 짙게 진하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의 돌의 크기에 비해서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인한 아주 꽉 찬 그림, 돌은 적지만은 그림은 크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죠. 아무튼 이 그림 위에 또 뭐 이렇게 요래 뒤에 가면 잔잔한 그림들이 가면서 그 뒤에는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쭉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또 이렇게 갔어도 이 뒤에도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서 아무튼 이 돌은 조그만하지만은 아주 여기서 이렇게 요런 형태들도 요래 물을 요래 묻혀서 이래 보시면은 아주 그림 색깔이 녹물 색깔로 짙어집니다. 이렇게 물론 이 토끼도 마찬가지만은 요게 이렇게 보면서 요렇게 돌아가면서 요렇게 봤다가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두고 볼 때도 어떤 데는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두고 보고 이렇게도 여러 가지 두고 보는 게 아주 지루하지 않고 또 새로운 맛을 보여주는 것이 이거 수석의 묘미라 그럴까요? 그런 책입니다. 그런 돌입니다. 아무튼 이 돌은 토끼는 그렇게 토끼라는 동물이 원래 날렵하고 빠르고 센스가 있는 그런 동물이죠. 아주 그 뜀박질을 잘하는데 뜀박질을 아주 잘하는 돌멩이라서 아주 토끼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토끼도 흰 토끼 또 검은 토끼 또 여러 가지 섞인 색깔도 있겠지만 주로 토끼가 많은 것이 검은 토끼와 흰 토끼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 같은 것은 이게 좀 이래 주위에 잡아가지고 그림도 토끼하고 관련되는 그런 짐승을 나열한다든지 토끼가 잘 먹는 음식을 나열한다든지 그래서 주의를 토끼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해보면 그것도 하나의 웃음거리가 나타내는 그런 감상의 방법이랄까요? 그런 게 되겠죠. 아무튼 이 돌은 단양에서 요 돌 하나를 주스러 단양에 큰 서울에서 단양까지 갔다 온 아주 저로서는 굉장히 감동이 크게 받은 그런 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이 단양 같은 데 가서 아주 괜히 구경만 하지 마시고 돌멩이도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도 좀 보시고 또 물도 어떻게 건너나 하는 것도 보시고 이 돌멩이도 이렇게 좀 부수면서 아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친구 삼아 가져오고 선물 삼아 가져오셔도 좀 재미난 취미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써보시면 뭐 참 보면 볼수록 참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우선 바탕을 보면은 하얀 바탕에 까만 그림입니다. 하얀 바탕 혹은 노란 창호지 새하얀 붉은색을 창호지를 보면 좀 붉은색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흰색과 붉은색이 좀 어우러져서 노릇끼리 한 것도 있고 이 창호지를 보면 이런 색깔이 옛날 문풍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색깔입니다. 이게
하나는 구름 속에 잠겨가지고 있는 까만 여인을 보시면, 까만 그림을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그림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엄마, 하나는 딸, 뭐 이런 것 같아. 대조할 수 있는 그 그림이 나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 꽃배를 타고,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는 아무리 봐도 남자가 아닌 어머니나 누나나 이런 쪽의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달밤에 아주 촛불의 기도를 드리는 것 같고, 아주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 같고, 아주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 같고, 마치 그 로댕이 남자라면은 마리아 같은, 로댕이 남자라면 마리아 같은 아주 그 순수한 기독교적인 아름다움과 종교적인 아름다움과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동시에 지닌 그런 깊이가 있는 그림인 것 같아서 나는 이 그림만 보면은 아주 대단한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그림을 갖고 있기도 하고, 구름 위에 나타난 꿈속의 그림 같기도 하고, 또 이상형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포부를 나타낸 그림 같기도 하고, 그림 속에서는 많은 생각이 도사리고 있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바닷가에서 한 돌입니다. 검은 글씨에 하얀 색깔의 바닷가, 하얀 것이 받침을 하고 있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고, 글씨체가 아주 힘찬 글씨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굉장히 힘이 많이 간 글씨입니다. 이 울산 쪽에는 아주 이래 문양색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검은 글씨와 하얀 바탕이 아주 조화가 형상화된 아주 훌륭한 돌입니다. 아주 예쁜 여자가 주한상을 들고 혹은 찻상을 들고 아주 사뿐사뿐 바치러 가는 그런 아주 풍부하게 아주 풍만미가 담긴 그런 돌입니다. 아주 묵화로서도 아주 근사한 그런 그림입니다. 역시 하얀 안개색 바탕에다가 까만 글씨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었고, 이 상이 미끄러지지 않게 배에다가 살짝 얹고 치맛자락을 날리면서 아주 가냘픈 몸으로 이렇게 상을 들고 가는 여자의 고운 마음씨가 깃들어 있는 아주 멋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림으로 이루어진 매산자입니다. 남자와 여자와 아이, 혹은 아빠와 엄마와 아이가 나들이 하는 장면, 외출하는 장면 같은 그런 해학적인 풍자적인 위트가 있고 웃음이 배어나는 그런 뜻있는 묵글씨입니다. 고전적이고 해학적이라는 것은 생각이 담긴 작품이 깃들어 있다는 것은 아주 여기서 아주 좋은 이미지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 돌은 월악산 밑 겨울가에서 한 돌입니다. 이 돌은 달이 있고 산이 있고 여자가 있고 갖출 거 다 갖춘 돌입니다. 힘도 있고, 원래는 그 물이 아주 맑고 산이 높은 자리라서 이 매산자는 가장 해와 달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자기의 못을 있는 대로 자랑하는 데가 산 위 가장 높은 데서 해와 달은 자기의 모든 것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 산은 아주 힘찬 붓글씨의 힘찬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 달과 해, 이런 것이 나타난 조화가 이루어진 글씨입니다. 그리고 끝맺음이 힘을 주었다는 것, 이것이 이 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한강에는 찬물이 그 상류가 돼서, 상류는 물이 급하게 산에서 흘러오는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많을 때는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그날따라 좀 물이 이 강변에 고여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아주 신경이 많이 쓰여서 이렇게 뛰어 건넜는데, 팔짝 뛰어서 건넜는데 조금 내가 이 돌에 걸려서 조금 삐끄러졌어요. 그래서 이 돌을 던져버리려고 그러다가 요래 들어서 다가가서 좀 던지려고 하다가 이래 보니까 돌이 어우 장난이 아니에요. 새카만 것이 아주 뭐가 나와요. 그래서 뭘로 나올까 하고 자세히 봐도 하여간 좋긴 좋은데 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것을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여자가 참 나하고 만난 여자가 예쁜 여자였어요. 예쁜 여자고 미인이고, 근데 나를 쳐다본다고 그러는지 자기 오늘 어디 갈 때가, 바쁘게 갈 때가 좀 급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러는지 눈이 굉장히 크게 있고 걸음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빨리 걷는 그런 바쁜 여자였어요. 근데 그 바쁜 여자, 바쁜 미모, 바쁜 걸음걸이, 이렇게 하여간 바삐 돌아가는 그런 재빠른 여자인 것 같아서 아주 이래 보니까 그 여자의 선이 참 멋있어요. 멋있고 걸음걸이도 바쁘게 간다고 하는데 아주 매력적이고, 그래서 이 여자가 나하고 오늘 만남이, 내가 그동안에 여자를 잘 못 만났으니까 한 만나준다, 자기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살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한강에 버려져 있는 여자를 내려가 오늘날까지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요 돌 안에 숨어 있는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특징은 평생 가도 속을 썩이지 않아서 좋긴 좋습니다. 근데 자꾸만 외출 가고 싶은데 나를 따라오고 싶어서 그러는데 말을 잊어버려서 이제 따라올 수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에서 만난 그때의 한 몇십 년 된 여자, 한 40년 정도 됐을까요? 를 지금까지도 이렇게 같이 늙어가면서 사는데 이 여자는 늙지 않고 아직까지는 그대로고 나는 이렇게 늙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여자한테 쫓겨나면 어떡하나 하고 요즘은 늘 아주 신경을 쓰면서 살아간답니다. 감사합니다. 문양석으로서 묵화석, 이게 요것은 달과 여인이라는, 달밤에 달과 대화하는 여인을 일으켰습니다. 역시 달과 대화를 하고 있는 여인, 아주 달에 도취되어 있는 지금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 한강 상류돌입니다. 그래서 요 달이 조금 이 구름하고 섞였는지 이저러졌는지 동그랗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달이 완전히 동그랗지 않고 좀 구름과 함께 이렇게 있어서 조금 동그라미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아주 그 달에 심취되어 있는 장면, 자도취되어 있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보통 여인은 달밤에 체조한다는 식이 아니라 달밤에 아주
너무 생각에 잠겨 있어서, 너무 생각에 골똘해 있어서 자기가 자아도취된 달을, 그래 오히려 달이 놀랄 듯한 표정으로 이스르지 가려고 하고 있는 장면, 이런 것이 아주 재미가 나지 않을까 싶고, 또 이 여자는 자기 이 달밤에 자기 혼자 어디서 뭘 하는지조차 자상실한 그런 상태의 달 속에 빠져있는 달을 표현한 작품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걸음걸이를 재촉하여 어디론가 급히 도망가다시피 달리는 그런 여인의 걸음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나 빨리 걷든지 이 돌은 한강 역시 목계라는 데는 아주 검은 돌이 문양석에 아주 문양이 색감이 좋은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사실은 검은 돌이라는 묵화는 노란 거는 노랗고, 보통 그 문양색이 검은 것, 하얀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 제일 많은 것이 노라무리한 모래색깔, 노라무리한 모래색깔이 나오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이 여자는 지금 고개가 숙여지고 다리가 아주 아프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걸음의 아주 걸음의 그 길이가 아직까지 짧아지지도 않고 그대로 아주 다리를 뻗어가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도망가는 사람이 받으러 가는, 돈을 빌려주고 받으러 가는 사람인지 돈을 빌리고 도망가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빠른 걸음입니다. 그래서 그 빠른 걸음에 지쳐서 이제는 자기 모든 것이 숙여지는 그런 과정에 있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불쌍해서 내가 품에 안고 온 여자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돌은 단양돌입니다. 그 그림 감상도 여기서 무엇을 위주로 하는가, 내가 흰 것과 작은 것을 살펴보면 아주 길게 묘묘한 그런, 되게 조금 위생상 안 좋지만 요렇게 힘을 묻혀가지고 요렇게 보시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구름과 새의 조화, 구름과 하늘과 새와 나무와 이렇게 바위와의 이렇게 섞인 조화 이런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이래 가면은 요거하고 앞에 것은 아기자기하고 아주 그 나무가 봄을 맞이한 것 같지만은 이거는 좀 가을을 맞이한 그런 색감의 조화가 나타납니다. 아주 여기 그림이 이게 무게가 아주 돌이 좋아서 돌의 강직함이 아주 무게로 이렇게 돋보여져서 아주 그림이 한층 더 가꾸어져 나가고 돋보여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얀색과 검은색과 하얀색의 그림, 이렇게 이 그림을 둘러가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보는 것과 또 요렇게 보는 것, 요렇게 보는 것과 요렇게 보는 것, 이것이
아주 기기묘묘한 차이가. 요 밑에 거는 이거는 되게 그 나무와 바위와의 그 조화 이런 것을 갖다 묘사했다면은 이것은 좀 이렇게 상공에 뜬 하늘 색깔을 묘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색감이 돌이 색감도 색깔이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만들어진 그림 안에 숨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우스꽝스럽고 아주 유머틱하고 아주 웃음거리가 많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돌을 좋아합니다. 아주 이런 돌은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매일 보는 그 돌이 아니라 자기 볼 때마다의 그날의 감정에 따라서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그날의 모든 자기 느낌에 따라서 이 돌을 바라보는 대하는 자세가 틀려져서 돌멩이를 감상하는 사람들, 돌멩이를 이렇게 보관하는 사람들 이렇게는 아주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수석의 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기자기한 그림과 듬석듬석한 그림과 아주 조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돌을 보고 집에 두면서 마음이 외로울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 슬플 때 그때 자기 감정의 조절을 잘 살려서 이 돌 속에서 찾은 기쁨을 놓으면은 더욱더 살아감에 유익한 자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돌이 아닌가.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주 웅장함, 자연의 무한한 힘, 아름다움 이런 것이 섞여져 있던 조그마한 작품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꼬집어내서 이렇게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돌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좋은 일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올해는 좋은 일만 생기도록 부탁드립니다. 평석 수석 이야기 잘 부탁합니다. 좋아요, 평숙, 수석 이야기 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립니다.